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남은 시간 여러분들의 점수를 좌우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하셨던 그런 모의고사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복습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의고사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보통 모고 복습을요.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그냥 스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러면은 점수가 안 올라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점수가 오르는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없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모의고사를 복습하실 때 목적을 두어야 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사고 과정을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고 과정을 수정하셔야 여러분들 성적이 올라갑니다. 사실은 그 오류가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 사고 과정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고 과정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뭐다? 그냥 이제 그 정답 해설지, 그 지문 자체만 복습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고 과정을 수정을 하셔야 된다. 그 복습을 하셔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스킬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본질적인 공부 전략으로 회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별로 제가 어떻게 복습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시하고 고전시하고 또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하고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학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인물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 지문 읽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제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이제 대학 가시면 여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를 가려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공감을 해줘야 되겠죠.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 여기에 집착을 하시기보다는 이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근거를 잡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거를 만약에 잘 못 잡았다고 한다면 왜 내가 이런 근거를 못 잡았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그 생각을 하시면서 잡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 선지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범위를 잘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를 공을 갖고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한 명만 손을 쓸 수 있는 운동이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한 명만 골키퍼 한 명만 손을 쓸 수 있잖아요. 축구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공을 갖고 하는 운동이다 하면 축구랑 쉽게 연관을 지을 수 있겠지만 한 명만 손을 쓸 수 있는 운동이다. 한 명만 손을 쓸 수 있는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바꾼다면 여러분들이 연결짓기가 어렵겠죠. 문학에서 여러분들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헐거운 경우, 잘 연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이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틀린 문제가 있다면, 선지가 있다면 그 선지와 지문 간의 관계를 연관성을 잘 따지셔가지고 평가원에서 또는 출제 기관에서 어떤 논리로 이 지문 내용과 선지를 연결을 했는지 그 범위를 감각적으로 좀 잡아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역은 사실은 뭐 이성적인 영역도 이제 해당이 되겠지만 사실은 감각적인 영역이거든요. 감각적인 영역이라고 하면 연습이 많이 필요한 그래서 이제 어떤 직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감각적인 영역인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복습을 하시면서 감각을 익혀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현대시와 고전시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긍정 부정적인 시어를 잘 체크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역시 지문 분석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는 EBS 있잖아요. 수특과 수완. 그 작품부터 분석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암기를 하거나 강의를 수강하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이제 뭐 강사들의 어떤 교재를 보면서 반복 숙달을 하고 계실 텐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낯선 작품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암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부를 물론 그것도 하셔야겠지만 그 비중과 함께 반드시 확보하셔야 되는 그 공부 유형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분석 능력을 올려줄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풀었던 그 지문 중에 잘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거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절대로 중간에 어떤 해석이나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을 한번 해본 이후에 확인을 해보시면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고 연계 작품뿐만 아니라 낯선 작품을 좀 찾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수능 특강에 잘 나오는 어떤 시인, 뭐 예를 들면 백석이라고 하면 백석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까지도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검색해가지고 그거를 분석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모의고사 풀면서 어떤 그 작가가 어려웠다라고 하면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해보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1번에서 3번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은 수학 문제를 풀듯이 풀이 과정을 쓰고 오류를 수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좋은 방편으로서는 여러분들께서 해설지를 써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뭐 틀리면 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세하게 과정을 안 쓰실 거예요. 맞죠? 그냥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정답이 맞으면 그냥 넘어가고 틀리면 또 다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빨리 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A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지의 표현을 나는 A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선택지의 표현과 그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을 5번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물론 이때 5번은 이제 오답 선지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헷갈리는 선지가 있다고 하면은 3번 선지의 표현은 이러저러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써놓으시잖아요. 근데 답이 만약에 2번이야.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틀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요 위의 사고과정으로 돌아가셔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새로운 답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못 생각을 했는지를 파악을 하면은 이게 오히려 엄청 효과적이고 또 여러분들 안정감을 줘요.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꼭 채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문학 개념어도 꼭 복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독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우선적인 거는 제시문의 분석과 이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계신 강사가 있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조언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의 제시문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뭐 강사마다 방법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는 방법은 다 다르게 적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거를 내가 적용할 수가 없다. 혼자서 해봤는데 그걸 적용하기 어렵다 하면은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그 적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독서는 대부분은 시간 부족으로 다 못 풀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다 못 풀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틀린 문제 중에 꼭 하셔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중에 일단 시간이 있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와 시간이 있더라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분류하는 연습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이걸 선구안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 선구안을 제대로 키워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추고 풀 수 없는 문제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율적인 상황이 진행될 수 있어요. 전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와 시간이 있더라도 풀 수 없는 문제를 잘 분류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이 있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에 집중을 해서 지금 집중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있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에 집중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할 때는
시간이 있더라도 풀 수 없는 문제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예,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거를 풀 수 없는 경우가 그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특히 뭐 3점 보기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근본적인 독해력을, 이해력을 좀 올리기 위해서 혹은 지문 이해도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요거는 좀 활용을 해주시고 연습할 때 대부분의 시간은 여기에다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다. 그리고 나는 실전에서 이런 풀 수 없는 문제를 명확히 알고 있다 하면은 이런 건 제끼고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서 연습하시고 이걸 맞추시면 그래서 점수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풀 수 있었던 문제 위주로 풀이 과정, 사고 과정을 적고 점검을 해보시면 좋고 좀 더 이제 3점 보기 문제라든지 고난도 문제를 맞추고 싶은 친구들은 맞춰야 하는 친구들은 요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지문에서 틀린 걸 골라내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사고 과정입니다. A라는 학자의 견해가 무엇이라고 이해를 했다 칩시다. 그리고 B라는 학자는 A 학자의 견해를 확대했다고 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 선지에서 B 학자는 A의 일부 견해는 부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봐서 이제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5번이라고 골랐다고 칩시다. 물론 이제 틀린 선지라고 하면 자 보시면은 이걸 고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 B라는 학자가 A 학자의 견해를 확대했다고 했잖아요. 확대했다고 하는 거는 A 학자의 견해를 깔고 B가 여기 이렇게 확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견해를 부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보기는 논리적으로 어렵거든요. 물론 뭐 본문에서 다른 단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확대를 했다고 하면 A 걸 깔고 B가 새로운 견해를 덧붙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다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거죠. 아, 다음부터는 만약에 뭐 누가 누구의 견해를 확대했다고 할 때는 이런 느낌이구나, 뭔가를 부정하는 견해가 아니구나, 이걸 체크해 두고 그걸 반복해서 보시고 새로운 문제에 이런 논리 구조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란 얘기예요. 독서 같은 경우는 내용이 적중할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6평, 9평에서 만나보셨던 논리 구조는 다시 동일하게 출제될 수 있어요. 트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 과정을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걸 점검했을 때 지문 내용은 다르지만 문제를 푸실 때 이상하게 기시감 같은 거 내가 이전에 풀어봤는데 하는 느낌이 들면서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문을 읽으시면서 자주 실수하는 유형을 탑 10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안정감을 찾으실 수 있겠죠. 어차피 지문 내용이 다르게 나오더라도 내 실수하는 유형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걸 지금 파악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이걸 복습해가지고 보완을 한다면 여러분들 국어 성적이 마지막에 비약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콤팩트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기출문제 복습하는 방법, 그리고 그 모의고사 있죠. 지금 시중에 모의고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푸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어떤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여러분들께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힘냅시다. 감사합니다.